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6년 5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흔한 심리학과 철학, 지배학에 관련하여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자극적인 요소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동안 유튜브에서 봐왔던 수많은 의견을 바탕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하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유튜버 지식은 날리지님의 이 감정 느끼면 멀쩡한 사람들도 사이코패스가 된다? 영상을 꼭 한번 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분 영상을 요약하면 인간은 본능적인 마음 읽기를 통해 도덕성을 발휘하지만 혐오라는 감정이 개입해 대상의 영혼을 부정하고 물질 육체로만 보게 될 때 비인도적인 잔혹성이 발현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지배학과 심리학을 곁들여 다소 정치적일 수 있는 내용을 풀이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진행되는 전략들이 내 삶에 영향을 줄 것 같은 전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리학에서는 투사라고 하는 본인의 모습을 상대방에게 반영한다. 그러나 동시에 싫어한다. 는 내용이 있습니다. 말하기에 앞서 제 마음가짐은 현재 이렇습니다. 어차피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 그럼 들어보시죠. 저는 한국에서 진행되는 전략을 해석하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캐나다와 잠수함 협의를 하였는데 그린란드를 기준으로 캐나다와 미국과 외교 관계가 나빠지고 한국과 미국과 관계도 어렵게 된다면 멕시코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이 북미 생산을 하기 위해 캐나다와 협의 후 공장을 만들었는데 캐나다는 산유국이라서 때마침 환율이 다시 올라갔지만 디젤 잠수함이 추운 날씨를 이겨내지 못하고 사고가 나면 경제와 국가의 여론에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지 말이죠. 그런데 그 사건의 발단이 캐나다의 반정부 세력들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명분이 되어 캐나다 정권이 바뀌면 한국은 12년 전으로 고리원자력 발전소 1호기 운영을 중단하고 훗날을 위하여 원자력을 다시 지어야 하는데 프랑스에서 지원해준다고 하여도 그것은 잠수함 설비 내용입니다. 원자력은 아니죠. 또 지원 기준은 고농축, 저농축으로 나뉩니다. 한국에서 고농축 해결료 잠수함 생산 승인이 나면 주변 국가들도 그러겠다고 할 겁니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서 우리가 스스로 국가와 인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순서죠. 최근에 일어난 모든 분쟁은 권력 싸움이 확실합니다. 네팔은 한때 인터넷 사용 내용이 발단이 되어 무정부 상태까지 갔었습니다. 일각에선 미국의 경제와 자본주의 이념을 바로잡는데 화폐 발행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하기도 하죠. 그런데 정부를 수립하여야 이 화폐 발행의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중앙은행과 수많은 강대국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만약 그 시기에 이 모든 국제 변화가 일어나면 캐나다도 한국도 정치적 영향을 받게 됩니다. 모든 전략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내용 또한 존재합니다. 현재 한국에선 공수처 기관의 기준이 생기고 검찰 조사 권한 폐지를 하였는데요. 이 대목은 1000원짜리 변호사 드라마를 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2명의 변호사가 있다. 기소 전에 검사, 기소 후에 변호사. 국민들은 기소 전에 검사라는 변호사를 잃었습니다. 다시 국제 전략과 국가 전략으로 와서 만약 캐나다에서 잠수함이 추운 날씨를 견디지 못하고 사고가 나면 그런 이유로 평소에는 생각해보기 어렵지만 대기업과 관련 임원들은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대부분 국가기술 관련 고위직책이지만 그분들은 기업인입니다. 어디에서 조사를 받으며 국가의 기업 기술 내용은 그 흑백 논리 속에서 빠르게 흘러가는 세계 경제와 여론의 변화 속에 지켜질까요? 만약 이 활동에 여러분들이 심리적 투사를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싫다면 이 전략에서 여러분은 어느 입장이십니까? 저는 국가의 이익이 있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 순서는 외면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이코패스는 두뇌의 형성이 일반인들과 물리적으로 다른데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또 의학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고 하여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소시오패스는 목적이 있을 때 서브젝트를 늘 2개 이상 제한하거나 실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목적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시행되기 전에 미국과 핵잠 건조를 승인받아서 건조할 때 캐나다에 필요한 잠수함으로 어떤 것이 보다 나을지 다시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전략 순서들을 제가 심리학을 예로 설명한 것은 통상적으로 설명하기 복잡한 전략이고 구조이며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대기업과 노조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전략 과정과 순서에 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멕시코에서 증류수와 미생물과 생수 관련한 개발이나 농업 및 생산과 개발을 할까 기대를 했었습니다. 관련 정보를 수집 중이었는데 한국에서 미생물 관련 논문이 나왔는데 추천인 설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든 일들이 있기 전에 말이죠. 그런데 모든 상황과 전략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된 듯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놀랐습니다.
남부 해상 국가들은 대체로 쓰레기를 수거하여 분리 작업을 마친 뒤 나프타 생산과 수출 및 재생에너지 산업 관련에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과 국가의 토지 물리적 가치를 위한 헌법 개정도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것에 관련된 것입니다. 나프타를 내 국가에서 생산하고 수입하는 과정의 환경오염 문제 때문이죠. 필요한 자원을 개발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전략을 살펴보면 여러분 유럽에서 나프타 사용을 표준화하였는데 이번 전략의 순서대로 만약에 상황이 생기면 우리 국가와 경제는 정말 어려워질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 세력들은 철강산업이라는 거인을 죽였습니다. 한국에서 헌법 개정이 바뀌는 동시에 관련 전략과 경우를 외면한다면 극단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 산업이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게 될 수 있고 나프타 생산 권한의 주권도 철강산업처럼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특정 조직과 세력에 의하여 다른 국가들을 포함하여 독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나프타 관련 유럽의 법도 개정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타이밍에 멕시코 관련 전략 순서를 우리가 과연 외면할 수 있을까요? 멕시코는 개발도상국가이고 나프타 관련 생산도 미국과의 협의만 있으면 불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으로 기름값이 오르고 환율이 널뛰기를 한다면 기업 협의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환율이 오를 때 경제도 좋아지는 것이 정상이겠죠. 모두가 기뻐하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이 모든 과정이 철저하게 설계된 누군가의 전략과 계획 속의 일부라면 우리는 어떤 협상으로 관련 전략을 풀이해야 역사적 리스크를 줄이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계대전의 위험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직학에서 원자력 발전과 진보 세력을 바탕으로 절대 권력을 논할 때 이러한 방향성이 있는 정치적 투사는 여론을 형성하는 방법이 좋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결정과 협상 순서로 원만한 결과로 경제를 동시에 부흥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경제 부흥은 타국과 구도가 맞물리는 과정이 원만하고 순탄해야 합니다. 산업 현황은 변화무쌍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왜 걱정되는지 얘기해 볼 수는 있는 것이니까요. 이 순간 누군가 사망하여 아무도 그 사실을 알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